차근차근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냥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수호. 누가 하느냐? 대통령은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니고 비상시에 하겠죠. 평상시에는 누가 하죠? 헌재가 합니다. 왜? 평상시에는 헌재가 이제 재판 절차를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 하면 되고, 근데 비상시에는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재판으로 해결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국가긴급권은요, 물론 표를 외우셔야 됩니다만 우선 지문을 한번 보시면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긴급명령? 아니죠. 긴급 재정경제명령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못 떠올라요. 이거는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가 아니고, 불가능할 때 하는 건 긴급명령이에요.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거죠. 여유가 없을 때. 그 다음에는 이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으로만 할 수 있고, 공공복리와 같은 적극적 목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는 자동으로 떠올라야 돼, 자동으로. 자.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중대한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 하는 건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안 됩니다. 우려가 있을 때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봅니다. 긴급명령과 긴급 재정경제명령이 이제 발동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급하지는 않아요.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합니다. 그때부터.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해 개정 폐지된 법률도 소급화 효력을 회복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급이 아니죠. 4번 긴급 재정경제명령이 76조 소정의 요건과 관계에 부합한다면 그 자체로 목적, 인당성, 수단의 적합성 등등을 과잉금 존칙을 준수한 것이다. 맞아요. 근데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23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긴급 재정경명령은 과잉금 존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틀려요. 과잉금 존칙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5번 국회가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해제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국무회의는 거쳐야 돼요. 근데 질문한 학생이 있어요. 어차피 해제할 거 국무회의를 왜 거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배고프고 점심을 왜 먹어? 또 저녁 먹어 봤자 내가 치면 어차피 배고프고 저녁을 왜 먹냐고.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 절차라는 거는 어떤 목적 때문이 아니고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계엄 해제 이후의 절차 같은 걸 이제 보완을 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제해야 하지만 국무회의는 꼭 거쳐야 합니다. 6번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위헌정당 해산제도와 기본권 실효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위헌정당 해산제도만 인정합니다. 독일은 둘 다 인정하죠. 독일은. 7번은 기출 예상으로 넣었는데 이미 23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조치는 이게 사법심사에 대상이 됩니다. 각하가 아니에요. 심사 대상이 되지만 기각이었죠. 위헌은 아닙니다.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온 게 뭐가 있냐 필기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합니다. 통일부 장관의 북한 투자 금지는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각하죠, 각하. 요거는 기각이고 7번은 기각이고 요거는 각하예요. 왜? 북한에 투자 못한다고 돈을 못 벌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딴 데 돈 벌 때 많아요. 그죠? 나한테 맡기면 내가 이자 잘 줄 거라고. 그러니까 재산권 제한이 아니죠. 8번은 뭐 너무 많이 했고요. 자, 9번 봅니다. 8조 사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의 개념은 정당 예산 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는데 이 민주적 기본 질서의 외연이 뭐라 그랬죠? 바깥 범위 확장될수록 정당 예산 결정에 대해서는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는 축소됩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공산주의 반대말이 민주주의 아니라 그랬죠. 공산주의 반대말은 자유주의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이걸 통합하는 개념이거든요. 통합하는 개념.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에 속한다고. 자, 그러면 만약에
외연을 확장하면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도 민주주의 들어오니까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정당도 다 해산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대한민국 정당은 다 없어지는 거지, 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지문이고, 따라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호한다. 이건 맞습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을 부정하지만 않으면 다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부정했기 때문에 해산이 된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해설의 줄거를 보면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정당은 각자 옳다고 믿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즉 대한민국만 부정하지 않으면 뭐 진보 보수 다 된다 이거예요. 10번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초래되는 경우입니다. 추상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려요.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12번.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재 결정은 헌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중앙선관위가 집행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그 다음에 14번도 헌재가 해산 결정을 하면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이 말이 뭐야?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전부 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15번은 국회의 입법 과정에 하자라는 게 이제 날치기 통과예요. 날치기 통과. 날치기 통과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항권 우리 판례가 저항권 인정한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16번 봅니다. 자, 저항권을 어디까지 볼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일단 고대 그리스의 참주가 뭐라고 그랬죠? 독재자에 대한 국외 추방.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도편 추방이라고 그랬죠. 도자기 파편 이름 써서 6,000표 이상 넘으면 쫓아낸다 이거야. 이게 또 저항권으로 볼 수 있고 또 맹자의 역성혁명. 역성이란 거는 이제 왕조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것도 저항권으로 뭐 난 보지 않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17번은 뭐 됐고, 그죠?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저항권은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기존의 정상적인 정권을 물러나게 하면 안 되지만 위헌적 정권을 물러나게 하는 목적은 가능해요. 왜? 기존의 위헌적 정권을 물러나게 함으로써 기존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 20번. 저항권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본질상 질서 교란의 위험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항권은 폭력적 수단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고 이미 유효한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면 저항권이 안 돼요. 다른 구제 수단이 없어야 된다는 보충성 요건, 즉 보충성은 최후의 수단이다. 이런 얘기죠. 21번. 권력 행사의 불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민주적 기본소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저항권을 하는 거예요. 시민 불복종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개별 정책에 대한 뭐 비판 반대하는 거니까 뭐 월급 좀 올려라, 뭐 세금 좀 내려라 이런 게 아니 이런 거니까 저항권과는 다른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민 불복종을 하는 것이고 민주적 기본 질서가 위반될 때는 저항권이 되겠죠. 그래서 21번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헌정사항은 나중에 또 보시면 되니까 뭐 오늘 OX는 그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2번 수업하는 건 요거는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추석 때 놀아갖고 할 수 없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